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스타입니다. 네, 오늘 뭐 워낙 패닉적인 날이 와서 비트코인 등등의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날이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는 뭐 전혀 예상 못했었는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급격한 붕괴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 지수도 우리나라 증시도 네, 아시다시피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4%대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또 미국 증시도 현재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지수가 거의 9%대 하락, 그 다음에 S&P 지수도 뭐 거의 비슷하게, 다우 지수도 현재 9%대 어떤 패닉셀이 계속 연출되는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던 금까지도 오늘 4%대 하락을 맞으면서 전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서 코인도 여러분 분명히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코인도 금융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똑같은 리스크 오프 현상이 지금 위험을 회피하는 그 현상이 오늘 급작스럽게 전 영역에 걸쳐서 나오면서 아주 어떤 패닉적인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지지점이 어디쯤에서 형성이 될 것이냐. 네, 이제 그게 우리한테 이제 과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랄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 영역 자체가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이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하단에 다시 로케이트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단도 사실 뚫렸죠. 지금 사실 뭐 작년 12월에 우리가 매수했던 그 영역을 한 방에 그냥 뚫고,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재까지 그동안 저도 이렇게 오른쪽이 좀 지지되고 어제만 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셀러프가 발생을 하면서 일단은 지지점을 상당 부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금융시장의 패닉이 한번 발생을 하면 멈추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최근에 이 정도 움직임이면 이제 N값,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이 N값 기술로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N값에서 보통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는다는 현재 흐름.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오늘 아까 또 새벽에 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5천억 달러의 상당의 레포를 확대하는 이른바 금융 확대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반등하다가 이어서 그냥 그대로 패닉셀이 이어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게 자산시장의 붕괴가 조금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일단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현재는요, 여러분들 현재는 지금 섣불리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으로 일단은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접근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현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드렸던 뭐 30% 수준의 현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를 일단은 보류하시고요. 보류하시고 조금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건 이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개인도 기관도 하여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일단은 회복이 될 때까지, 코인도 중요한 뭐 하여튼 금융자산 중에 하나니까 중요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 때까지 거래를 멈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저점부터 고점까지 올린 이 폭을 보시면 물론 현재는 정확하게 거의 7, 8, 6 레벨이 와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레벨이 투매가 진정이 된 국면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레벨이 통합니다. 그런데 투매가 가속화돼 버리면 바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원래 금융시장의 중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다른 미국 지수라든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하락 여파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뭐 한 4,500불 뭐 이런 데까지 더 추가적인 반락을 할지는 아직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5시가 미국 증시 마감인데 막판에 더 빠지네요. 지금 살짝 꼬리 올리는 척하다가 더 빠지는 흐름 봐서는 어떤 자산시장의 어떤 거품 분기, 거품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자산시장의 가치가 현재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멜트 다운 되는 과정이라 섣불리 여기서 어떤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런 형태를 안 갖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 조금 다시 손을 대야 되냐? 그럼 현재는 이렇게 뭐 좀 작은 차트로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이제 뭐 아주 뭐 워낙 오늘 강하게 오늘 빼가지고 이 늘 강조드리는 패턴상 지금 보시면 현재 여기서 지금 아주 강한 셀러프 나오면서 이렇게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이번에 아주 엄청 빵 뺐잖아요. 이 물결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저점을 한 번 더 쓰든 안 쓰든 아마 저는 100%더 쓴다고 보거든요. 저점을 한 번 더 쓰고 난 이후에 이런 형태로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요. 늘 강조드렸듯이 물결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결이. 이때처럼 이 왼쪽 사례처럼 이런 강한 셀러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결이 이렇게 바뀌려는 조짐이 이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매수에 다시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워낙 급하게 내려왔다 보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빨리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도 굉장히 셌어요. 셌지만 뭐 이평을 아마 다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한 셀러프가 나온 경우에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게 셀러프가 쫙 나오면 상당 시간의 이평 수렴을 동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이동평균이 뭐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아마 여기서 제자리 걸음을 상당 시간을 아마 할 거라고 봐져요. 상당 시간을 하면서 이동평균이 이제 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충분히 수렴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연후에 웨이브가 단기적으로 바뀔 때 그때가 현재는 포인트라고 현재는 봐주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저점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보면 현재는 지금 7, 8, 6 레벨에 현재는 와 있긴 합니다. 지금 그 작년에 만든 저점부터 이렇게 보시면 즉 가장 비트코인이 최저점했던 3,000불대 초반 여기서부터 이제는 거의 80% 뺀 자리에 와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뭐 애들이 이중바닥을 형성하러 더 내려갈 공산도 있기 때문에 5,500불 수준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5,000불 수준까지 밀릴지 더 심한 경우는 뭐 4,500 수준까지도 더 밀릴지 아직은 예측하는 건 현재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떤 이런 투매가 나온 이후에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도 여러분 마찬가지 현재요. 지금 뭐 갑자기 모든 게 어느 일순간에 변해버린 장면이라 이더리움은 현재 이 자리에서의 추세선은 이렇게 딱 현재는 있어요. 있고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 작년 최저점부터 2019년도 최고점 사이에 그리고 그 어떤 피보나치 비율로도 이 위치가 현재 전체 폭에 똑같이 아까 비트코인처럼 여기는 뭐 7, 8육 이상 깨졌죠. 깨져가지고 현재는 거의 한 80%가 넘게 하락한 장면이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강세장 올해 이제 만들었던 강세장 속에서 눌림 이후에 충분한 어떤 반등을 노리는 그런 그 기대를 했었는데 이 어떤 팬데믹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을 강타하면서 모든 것이 갑자기 그냥 바뀌어버리는 치명적인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어쨌든 이 장면이라면 어쨌든 지금 달러 베이스로 보면 114달러 인근이 현재 인근이 거의 마지막 지지 라인이지 않나라는 이더리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114에서 두얼 다이로 팍 받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에요. 전반적인 이 어떤 흐름이 그 어떤 추세 변환이 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지수라든가 자산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리플의 경우에도 얘는 뭐 아예 그냥 신저점을 그냥 오늘 써버렸습니다. 참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오늘 아주 일어나게 돼서 현재로서는 리플은 뭐
제가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N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패턴이 뭐 이렇게 이제 N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N값 기준으로 달러 베이스로 보면 이거를, 예, 보면은 이렇게 이제 N자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크로하게 다 나오질 않는데 N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0.12달러 수준까지가, 예, 혹시나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벌어진다면, 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럼 0.12달러가 현재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면 한 0.1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125 잡을게 대충요. 예? 그럴 경우에 현재 원화 기준으로 현재 환율도 지금, 예, 방금 전에 역외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현재, 예, 환율이 지금 현재 역외 환율이 1207원까지 지금 급등한 상태라, 그 환율을 대충 뭐 1207원 수준 본다면, 예, 이제 또 이제 거래소 김프 이런 걸 제외하고, 예, 그러면 사실상 만약 여기까지 도달할 시에는 거의 15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는 보인다. 이 말씀. 예, 물론 반드시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진다고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정도의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물은 뭐 이런 흐름 가면 시장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겁니다. 현물은 지나치게 확대만 안 하시고, 예, 몰빵 쳐가지고 더 이상 물탈 자금도 없을 정도만 아니시면 현물은 어떤 충분한 뭐 어떤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예,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일단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일단 그 자산시장 전반과, 예, 비트코인 등등의 주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뭐 다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예,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